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트래블 데일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항공 실적과 최근 일본 사태 이후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도 조사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6,156만 명을 기록했어요. 단일 반기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선은요, 상반기 동안 4,556만 명을 기록해서요, 7.9% 증가했습니다.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선은 1,600만 명으로 약 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죠.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항공 여객도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3,099만 명을 기록해서 이전 분기를 넘는 단일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선은요, 계절적 요인이 아무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방학, 그리고 연휴, 또한 저비용 항공사의 공급석 확대, 그리고 노선 다변화, 내외국인 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한 4,55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 노선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노선이 무려 11% 정도 상반기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죠. 예. 중국이 15%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유럽 노선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가량 증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유럽, 아시아, 일본, 미주 노선에서요, 증가세를 보였고요. 대양주와 기타 지역 노선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노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노선이 875만 명을 기록을 했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6% 증가한 수치고요. 2016년 상반기 964만 명에 비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중국 시장이 차츰 회복세를 띠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죠. 항공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적 대형사는 1,695만 명을 수송을 해서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고요. 국적 LCC의 경우 1,410만 명을 수송해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습니다. 국적사 점유율이요, 68.2%고 나머지는 이제 외항사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LCC의 분담률은 전년 동기 29%에서 올해 31%로 증가를 했으니까 전년에 비해서 약 2%죠. 2% 정도 증가했고요. 국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서 1,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여행 관심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예상한 것처럼요. 일본 사태 촉발 후에 한 주 평균 14%포인트가 부정으로 변했습니다.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이죠. 컨슈머 인사이트가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아웃바운드 시장의 3분의 1이죠. 가까운 규모를 차지했었죠. 그러나 여행지로서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2018년 2분기 38%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향도 있지만 2018년 2분기에 38% 최고점을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한 것이죠. 3분기 때는 33%로 하락했고요. 1년 후인 2009년 2분기,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올해 2019년 2분기에는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일본 사태 때문에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몇 년간 일본 여행 경험자 수가 늘었고요. 횟수도 늘어나면서 색다름 그리고 신선함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동남아 여행 관심도 하락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된다고 컨슈머 인사이트 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금년 7월이죠. 평균 13%로 6월에 25%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을 했네요.
이는 2017년 초지요 중국 사드 관련 문제 이후 최하위권을 머무르고 있는 중국 여행 관심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데 약 12% 보입니다. 그래서 6월과 7월 사이 한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감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6월부터 조사 결과를 주 단위로 분석을 또 했습니다. 관심이 적어졌다는 갈등이 촉발된 1월 첫째 주 39%에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52% 이렇게 관심이 적어졌다가 그러니까 상승을 한 거고요. 3주차 때는 더 증가를 했습니다. 14%더 증가했고 4주차에는 거의 75%가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일본 수치가 현재 같은 분위기로 계속 될 때는 한 자릿수에서 아마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반면에 많아졌다는요. 6월 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가 6월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요. 7월 들어서 급격히 하락해서요. 4주 차에는 중국 12%인데요. 중국보다 낮은 9%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 수출 규제 정책 발표 직전이죠. 그러니까 7월 4일 직전에 인 6월 4주차와 비교하면 관심이 적어졌다는 4주간 그러니까 한 달가량 일본 여행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가 한 달가량 2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36%였는데 75%로 관심이 없다가 75%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관심이 적어졌다와 많아졌다의 차이를 보면요.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이동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분쟁 발생 직전이죠. 6월 4주차 9%에 불과했던 차이는 한 달 뒤인 7월 4주차에는 66%포인트로 증가를 해서 이는 매주 평균 14%의 소비자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사태 이후에 매주 일주일 동안 14%가량이 일본 여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2개 저희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여행사 참여 관련 모집 공고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니어 대상 여행상품 개발업체 모집 요 내용인데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최하고 주관합니다. 지방공항 및 지역관광 활성화 그리고 시니어 대상 여가생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을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요. 시니어 대상 항공 여행상품 개발 참여 업체 모집이고요. 접수 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8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참가 대상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그러니까 여행업이죠. 여행업 등록업체, 그 다음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그리고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국내선 항공노선을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 실적 보유 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기간 중 국내 내륙이죠. 그러니까 김포에서 지방공항 또는 지방공항입니다. 제주는 제외입니다. 요 김포에서 지방공항 노선을 활용한 5개 이상, 그러니까 2019년에는 2개 이상, 2020년에는 3개 이상 이렇게 시니어를 타깃으로 한 항공여행 상품 개발 및 판매 가능 업체입니다. 지원 내용은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세부 내용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저희가 자막으로 해서 한번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 후 이메일로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한국공항공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업체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청년 일자리 또는 이제 우리 여행사나 여행업계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업체 모집이고요. 행사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날,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코엑스 3층에서 열리고요. 참가 기업의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무료로 되는데요. 부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구직자 사전 매칭 프로그램 운영 및 독립된 면접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참가 기업 기념품, 참가일, 식사 및 주차권 등 제공하고 참가 신청 비용은 무료고요. 신청 기한은
9월 20일까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박람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운영사무국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